네, 국내 영화가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극장가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신입회원으로 초청받았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이번 주 극장가 소식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영화 소식 짚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극장가에서는 어떤 영화들이 지금 인기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극장가의 실시간 예매율입니다. 개봉일을 앞두고 있는 블랙 위도우가 예매율 52%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크루엘라가 9.8% 예매율로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개봉작인 발신제한도 실시간 예매율이 계속되면서 8.3%로 여전히 상위권에 랭크돼 있습니다. 이어서 킬러의 보디가드 2, 콰이어트 플레이스 2도 실시간 예매율 5.1%, 4.7%로 각각 4,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예매율을 봤고요. 주간 박스오피스 순위도 좀 보면 1위가 발신제한입니다. 우리 국내 영화 발신제한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콰이어트 플레이스 2, 크루엘라, 킬러의 보디가드 2, 그리고 영화 루카 5위까지 기록된 상황입니다. 네, 김효정 평론가님, 주간 박스오피스 제가 좀 짚어드렸는데 국내 영화 발신 제한이 1위입니다. 흥행 요인 뭐라고 보세요? 일단 발신 제한의 개봉 전까지 한국 영화가 거의 기근이었죠.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개봉을 미루거나 아니면 OTT로 직행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봉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백신 인구가 늘어나면서 극장 관객도 늘어나는 추세고 닫았던 극장들도 지금 재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극장 관람이 좀 증가하는 요인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근데 이런 요인이 영화가 좋지 않았다면 또 사실은 소용없는 일이죠. 그쵸. 근데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사실상 영화의 대부분이 이 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박진감 넘치게 이야기를 좀 끌고 나가는 영화거든요. 뭐 카 체이싱 장르라고 이렇게 네네. 소개하고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할리우드 영화 패스트 앤 퓨리스처럼 대단한 스펙타클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순전히 그 배우의 연기 그리고 스토리의 파워가 힘이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 조우진 씨가 처음으로 그것도 단독으로 주연을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연기력이 다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에 조우진 배우가 나와요. 또 네. 대사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 어떤 심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을 텐데 아주 그 능숙능란하게 잘 해내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보면 디즈니 실사 영화 크루엘라 좀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매율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55만 명 이상이 지금 관람을 했어요. 개봉 5주 차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흥행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개봉 당시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때 또 할리우드 경쟁작들이 몇 개 같이 개봉했었고 근데 꾸준히 야금야금 더군다나 지금 한 달 넘게 박스오피스에서 3위 안에 계속 이제 3위를 네. 지키고 있다는 건 마케팅의 힘이라기보다는 철저히 그 입소문의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 영화에서 주목하실 만한 점이 음악이에요. 거의 모든 장면에서 7, 80년대 명곡들이 한 곡씩 등장을 하는데 이게 그 저작권비만 전체 제작비의 3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니까 음악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쓴 영화죠. 네. 그래서 그 음악이 좋아서 재관람을 하는 관객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개봉했을 때 N차 관객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N차 관람 관객들이 많았는데 그 사례와 좀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싶어서 영화관을 다시 찾는 뭐 그런 효과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그리고 청각장애인 간의 그 추격전을 그린 스릴러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영화예요. 미드나이트라는 국내 영화인데 2개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이 됐고요. 해외 11개 국가에서 처음 판매되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영화가 굉장히 힘들었었으니까 네. 몇 달 동안, 한 2년 가까이. 미드나이트는 극장과 OTT 동시에 개봉이 된 영화고요. 사실 근데 외국에서는 한국을 장르 영화의 강국으로 인식하는 그 경우가 많아요. 이 K-무비라는 트렌드가 사실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2000년대 초반에 K-호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예. 생각해 보시면 그때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나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뭐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 같은 것들이 상을 받고 많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생겨난 인식인 것 같은데 예컨대 2018년에 개봉했던 여곡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이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호응을 받아내지 못했는데 20여 국에 판매된 사례가 있었죠. 그만큼 한국의 장르 영화의 해외 디맨드가 확실히 있어 왔다는 얘기고 지금도 이제 유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번 미드나이트도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이제 해외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영화 미나리로 작품상도 받고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씨. 아카데미 회원으로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감독을 포함해서 주연 배우들도 같이 초청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걸 사실 초청을 받고 수락을 하면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건가요? 일단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죠. 본인이 이제 본인 그 섹션에 상을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베스트 픽처, 그러니까 두 개의 부문에 대해서 상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한 9,400명 정도가 이 인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배우와 감독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편집 감독, 음악, 의상 해서 다양한 그 영화 인력들이 속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다양성이나 뭐 인종이나 젠더에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인단을 계속 늘려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상을 받은 작품의 인물들이나 아니면 영화 인력들을 계속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배우 중에서 이렇게 아카데미 회원으로 초청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예. 뭐 기생충도 이제 그렇게 해서 초청을 받은 케이스가 있었고 최근에는 좀 많이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현재 39%가 유색인종이거든요. 인단에.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이 늘어나겠죠. 네, 점점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아카데미에서도 좀 일고 있고 그 시도를 우리 한국 영화 감독 그리고 배우들이 또 해나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또 다른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골든 글로브의 규정까지 바꾼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아주 반가운 변화죠, 사실은. 근데 미나리가 결정적인 이슈를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골든글러브에서 50% 이상을 외국어가 사용되면 외국어 영화로 무조건 분리해버리는 굉장히 이상하고 시대착오적인 룰이 있었었죠. 기계적인 방식이라고 또 그렇죠. 해도 될까요? 근데 이게 이미 미나리 전년도에도 똑같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룰루왕 감독의 더 페어웰이라는 작품이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외국어 영화상 섹션으로 강제 분류가 되면서 그때 이미 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요. 근데 이런 비판이 2년 연속 이제 계속되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이제 더 이거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헐리우드 외신 기자 협회잖아요. 근데 타이틀만 그렇고 현재 조사해본 결과 유색인종이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더 가속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헐리우드의 뭐 메이저 배우 스칼렛 조한슨이나 톰 크루즈 같은 배우들이 공식적으로 골든글러브를 보이콧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 비판이 점점 더 커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NBC가 더 이상 자기네들이 골든글러브를 방영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골든글러브 측이 아무래도 약간의 좀 반성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든 글로브에서 앞으로 이 외국어 영화도 작품상, 감독상, 연기상에 좀 포함시키도록 규정이 좀 바뀌게 된 그렇죠. 거죠.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럼 우리 영화도 좀 더 많은 경쟁력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한 배우 이병헌 씨, 칸 영화제 폐막식 시상자로 자리를 빛낸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 이외에 한국 배우가 이렇게 시상식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박찬욱 감독이 아마 2017년 그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 시상을 하신 것인데 이번 이병헌 배우의 케이스는 배우로서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재작년에 우리가 황금종려상이라는 대단한 영예를 얻지 않았습니까? 칸 영화제에서 네. 기생충이라는 작품으로. 근데 올해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 초청받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러면 그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비경쟁 부문의 영화가 지금 초청된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영화 비상선언 이 부분이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면서 폐막식 시상자로도 선정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비경쟁이면서 그 폐막식의 그 시상자로 참여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독립 영화, 이제 영화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립 영화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배우 고두심 씨 하면 우리가 국민 엄마라는 그렇죠. 인식이 굉장히 좀 많죠. 근데 이 고두심 씨가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33세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배우 그렇죠. 지현우 씨와 이제 그런 영화를 같이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적지 않은 커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화제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반가운 것은 고두심 배우가 실제로 70세시거든요. 근데 그 나이에 멜로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요. 좀 기분 좋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의 캐릭터나 뭐 멜로 드라마의 관습이 무너지고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좀 값진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가 100% 제주 로케예요. 그리고 고두심 배우가 해녀로 등장하면서 제주도 방언을 대부분 쓰셔서 그 극 중에서는 자막까지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고두심 씨 고향이 제주도이지 그렇죠. 않아요? 네네. 그래서 아주 자기 말처럼 잘 하셨다라는 어. 후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봉 예정작도 좀 짚어볼게요.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 그 블랙 위도우 원년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솔로로 해서 단독 블랙 위도우만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개봉하게 됩니다. 이 부분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고 짚어봐야 되나요? 이 영화가 북미에서만 개봉이 5번 늦춰졌던 영화예요. 정말 어려움 끝에 개봉되는 거라 코로나 반갑기도 때문이죠. 하고요. 그렇죠. 예. 특히 블랙 위도우 캐릭터로는 첫 단일 영화니까 생각해보시면 항상 어벤져스들과 좀 끼어서 나오는 캐릭터였잖아요. 그만큼 이번 영화에서는 블랙 위도우만의 과거 그리고 그 개인사의 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드라마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뭐 평론가들이 지적한 대로 컴뱃 시퀀스 그러니까 네. 전투 장면이 압권이라는 호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 부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영화, 호러 영화 한 편도 또 극장가를 찾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런 호러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보면 여름이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확 남양특집.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하나는 랑종이라는 건데 곡성으로 유명한 나홍진 감독이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은 관전 포인트인가요? 나홍진 감독이 제작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태국 감독인 반종 피산타나쿤이라는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랑종은 태국말로 미디엄, 그러니까 영매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원래 그 곡성에서 보셨던 나홍진 감독의 어떤 그 장기죠. 샤머니즘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홍진 감독이 처음 기획 단계부터 시나리오 작업까지 다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영화가 좀 그 두 거장의 만남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조커스 필름, 그러니까 뭐 예컨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나 그 기생충 봉준호 감독 작품을 배급했던 굴지의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벌써 그 계약을 했고 점 찍었다는 얘기니까 기대를 충분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이 기획 제작을 맡았고 실제 감독은 태국 감독이 맡게 된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기대되는 신작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영화가 한동안 또 많이 영화가를 찾을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이번 주 극장가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